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2 저희 5번째 테마 되겠습니다. 행정의 본질적 가치 중에 정의 한번 해볼게요. 정의 잘 나오죠? 여러분 우리 본질적 가치, 수단적 가치 어떻게 나눴습니까? 형이 저한테 물어봐요. 규대야, 인생의 본질은 뭐니? 형, 공자를 정복해. 형, 공자님 책을 정복해. 그래서 형평성, 공익, 자유, 정의, 그 다음에 복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등까지. 그래서 요때 요 정의를 배우게 될 겁니다. 형, 공자를 정복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정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학자들이 정의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누구의 정의만 배우면 되냐면 롤즈의 정의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나 울피아누스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뭐가 정의입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평등한 게 정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란 개념은 평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롤스의 정의는 어떤 거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년부터 먼저 가볼게요. 분배적 정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정의다? 분배적 정의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분배적 정의. 이게 뭐냐면 사회 구성이 각자 자신이 향유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응분의 목을 누리는 상태, 형평성과 깊게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정의라는 개념은 평등성, 형평성이라는 개념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봐봐요. 피자가 있는데 한 조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피자 큰 개인데 여러분 4조각 있으면 형이 2조각, 여러분 2조각, 이러면 평등하다고 하잖아요. 형이 막 3조각 먹으면 형 이거는 정의롭지 못해, 평등하지 못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머릿속에 한번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롤즈는 어떤 생각을 했냐? 일단 전제부터 한번 보세요. 가정을 뭐냐면 무지의 베일에 쌓인 원초적 상태를 가정했습니다. 무지의 베일 뭐예요? 무지. 알지 못하는 장막에 내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돈이 많은지 몸이 불편한지 아닌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인간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위험 기피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어떤 원리를 도출할 때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위험 기피자니까 내가 약자였을 경우를 가정한단 말이지. 그럼 약자였을 때 가장 많이 가져가게 하자라는 원리를 도출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합의합니다. 그게 바로 최소 극대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소, 약자가 가장 많이 가져가는 원리를 오케이. 이걸 합의를 맺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최대 최소입니다. 이게 상황이거든요. 최대 최소, 이것도 잘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장 나쁜 상황에서 가장 많이 가져간다. 그걸 바로 최소 극대와 최대 최소의 원리다라고 합니다. 이거 바꿨을 때 틀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특징이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은 평등주의의 변형 이론이에요. 사회계약론에 따라서 최소 극대의 원리를 도출했거든. 이거는 누구를 까면서 나왔냐면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공리주의에서는 무조건 이득이 큰 게 좋잖아요. 1 더하기 9입니다. 한 명이 하나를 가져가고 나머지가 9개를 가져가요. 그럼 전체 값은 10이죠. 요 경우입니다. 반면에 한 명은 5를 가지고 한 명은 4를 가져와서 전체 값이 9입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1번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쉽게 말해서 누구냐면 한번 보세요. 누구냐면 갑니다. 쭉쭉쭉쭉. 요 화면이 지금 잘 안 나오네요. 한번 지워볼게요. 누구냐면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화면이 안 나옵니다. 누구냐면 자 보세요. 어떻게 된 거죠? 잠깐 중단. 자, 이제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번 가봐요. 그러니까 자, 1번 정책이 있는데 1 더하기 9는 10이라는 정책이 있고 두 번째는 5 더하기 3입니다. 한 명은 5를 가져가고 두 명은 두 번째 사람은 4를 가져가요. 9입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무조건 1번을 선택해요. 근데 롤즈는 비판하는 겁니다. 1 더하기 9는 10이 전체 값이 크더라도 너무 빈부격차가 많이 나면 이게 좋지 않아. 2번이 더 좋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롤즈의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가치 한계를 지적하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보세요.
롤즈의 제1원리가 뭐냐면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랄라. 자유를 모두 다 평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 우선이죠. 평등한 자유, 자유의 평등한 원리.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하지만 여러분 이러다 옆 사람 팍 때리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최대한 자유를 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 최대 평등한 자유. 1원리는 자유의 원칙이죠. 2원리입니다. 룰루랄라 룰랄라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공개 경쟁 채용한대요. 와, 누구나 다 원서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두 공개, 기회 공평이죠. 기회 균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애인분도 많이 원서를 했으면 그분한테 가산점을 팡 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최대 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등 원리. 그래서 적용 원리가 룰루랄라 룰루랄라 원서 내고 장애인한테 가산점 빵 준다.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을 섞었죠. 1원리는 기본적으로 뭐다? 자유고 2원리는 기본적으로 평등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중도주의적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 도출의 인내성이 인간이 위험 기피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합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위험 기피자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 로또 사시잖아요. 여러분 강원랜드 가봐요. 노름하는 분들 얼마나 많으신데 이런 개념 도출의 인내성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내가 왜 몰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최소 극대화의 원칙의 비현실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약자의 뭐 극대화한다? 아니죠. 여러분 너무 비현실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런 롤즈의 정의론이 나중에 형평성, 신행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체적 자연 상태 하에서 구성원들은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 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 경험적 전통에 따른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1-9는 10, 이거는 5-4는 9, 이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현저한 불평등 1-9는 10이 되더라도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 맞죠? 약자한테 빵 줬을 때는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전통적 자유 노노노노 여러분 어떤 입장? 중도적 입장을 취한다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롤즈가 제시한 정의론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 롤스는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한다. 맞습니다. 무지의 배리 상태에서 사회계약론에 거쳐서 최소 국대의 원리를 도출하잖아. 전제조건으로 원초 상태란 무지의 배리 가려지는 상태에 맞네요. 제1의 원리는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최대화한다. 아니죠. 자유죠.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은 이 원리 중에 차등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롤즈의 정의관은 자유의 평등의 조화를 추구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정의의 제1원리는 기회 균등의 원리로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다. 왜요? X. X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회 균등의 원리는 이 원리 중에 첫 번째고요. 이거는 자유의 평등한 원리입니다. 자유의 평등한 자유 원리 아니면 자유의 평등한 권리.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평등한 자유 원리 해도 괜찮고요. 자유의 평등한 원리 밑에 있는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는 사회의 정의 제1원리와 2원리가 충돌할 경우 2원리가 우선한다? 아니죠. 룰루랄라 룰랄라 1원리가 먼저. 그 다음에 2원리 중에 기회균등, 그 다음에 차등입니다. 그래서 1원리가 우선한다라고 본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3번 갑니다. 롤스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입장으로서 신행정론의 등장 이후 사회적 형평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O예요? X예요? O 되겠습니다. 딩동댕동. 그래서 신행정학, 약자를 보죠. 여기서 롤즈의 정의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보다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어떤 입장? 중도적 입장을 취한다. 1원리는 자유, 2원리는 평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롤즈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기본적 뭐의 평등 원리는 타인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뭐예요? 자유입니다. 이 원리,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 갑니다. 롤스의 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의 원리 중에는 기회의 균등 원리가 무슨 원리에 우선돼야 한다? 차등 원리 되겠습니다. 차등 원리.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되죠. 룰루랄랄 룰루랄랄 오케이. 원선 오고 장인한테 가서 좀 팡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롤즈의 정의론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약간 또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내용 면에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이제 행복한 시즌 2 5번째 테마 끝났고요. 이제 6번째 테마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